만약에 이런 걸 다 했는데 수술 전에 예상을 했었던 결과치와 다르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했었던 것처럼 맞춰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수술 결과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 이 오차는 왜 생기는 것인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안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안과 의사 통틀어서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상위 1%에 들어가는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서 예상했었던 결과대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고작 92%라고 합니다. 왜 의사들은 확률이 더 점점 80% 70%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만큼 아무리 의사가 노력을 하고 어떤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100%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오차가 더 잘 생기느냐?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는 우선 시력교정술을 받으셨던 분들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시력교정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각막의 모양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 각막의 곡률에 따라서 사실 인공수정체의 도수는 계산이 되게 되는 거고, 그 각막의 곡률이 정상적인 각막의 곡률을 갖고 있을 때 정확성이 더 높지만 각막의 곡률이 이미 한번 깎아버리게 되면 정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선 오차의 확률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각막의 모양, 각막의 곡률이 유독 더 뾰족한 각막이 있고 평평한 각막이 있고요. 그리고 눈의 사이즈도 유독 긴 사이즈가 있고 짧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범위에서 벗어날수록 오차의 가능성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그나마 그 오차의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검사 기계도 여러 가지 다른 검사 기계로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게 되고요. 그 검사 결과에서 서로 어긋나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리체크를 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의 도수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을 하는 기계도 현존하는 기계 중에는 제일 정확성이 높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기계를 가지고 더블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빅데이터, AI 기능까지 접목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다 했는데 수술 전에 예상을 했었던 결과치와 다르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했었던 것처럼 맞춰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는 렌즈를 교체를 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시력교정술로 도수를 맞춰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교체를 해서 도수를 맞춰주는 방법은 가능하면 수술 시기를 너무 늦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인공수정체를 넣고 나면 그 안에 인공수정체가 수정체 난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착이 되게 되는데, 유착이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는 그 유착을 풀어내고 인공수정체를 꺼내는데 오히려 눈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 한두 달 이내에 유착이 심하지 않을 때 렌즈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한 가지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실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과거에 시력교정술도 받으셨었고 안구 사이즈도 굉장히 길었던,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수의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의 두 가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근시를 약간만 남기고 수술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수술 전에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IOL 마스터라 그래서 수술 전에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몇 디옵터 짜리를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거든요. 근데 이 검사 결과에서 보시면 이 환자분은 21.5 디옵터 렌즈를 넣었을 때는 결과가 마이너스 1.79 디옵터의 근시가 남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근시를 남기기로 했기 때문에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21.5 디옵터 렌즈를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근시가 1.75 디옵터 정도 남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를 열어봤더니 1.75 디옵터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거의 2배에 가까운 2.75 디옵터의 근시가 남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물론 안경을 쓰면 원거리에 있는 시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근거리는 안경을 벗으면 맨눈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1.5 디옵터에서 1.75 디옵터의 근시를 남기려고 하는 거는 컴퓨터 보는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예상과는 다르게 더 많은 근시가 남게 돼버려서 컴퓨터 거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가까운 30cm 이내의 거리만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은
환자분은 수술 직후에는 어느 정도 도수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지켜봤는데 계속 3디옵터에 가까운 근시가 계속 남아있었고 환자분은 지속적으로 중간거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고요. 이분은 이미 라식을 받았던 눈이었기 때문에 각막을 또 깎는 방법보다는 렌즈를 교체를 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과 상의를 하고 한 달 만에 재수술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 데이터를 보면 21.5디옵터를 넣었을 때 1.79디옵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까봤더니 결과는 3디옵터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는 그만큼 오차가 있다라는 게 결과로 판명이 된 거죠. 그러면 렌즈를 교체를 할 때 그 다음번에 렌즈 어떤 도수를 넣을 것이냐를 계산을 할 때는 그만큼을 역으로 환산을 해서 20.0디옵터의 렌즈를 넣었거든요. 21.5디옵터보다 1.5디옵터 더 낮은 인공수정체를 넣고 우리가 애초에 예상을 했었던 마이너스 1.5에서 1.75디옵터 사이에 근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거리 시력이 완전히 확보가 되었고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린 도수의 오차가 생겼을 때 렌즈를 교체를 해서 도수의 오차를 맞춰주는 방법이고요. 수술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두 달 이내로 도수 교정을 해서 환자분이 원하는 도수로 맞춰줄 수 있어서 불편함을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각막을 깎게 되면 어찌됐든 빗번짐이라든지 아니면 고위수차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력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없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술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22년도에 한번 백내장 수술, 24년도에 렌즈 교체 재수술을 한번 받으셨고 그리고 두 달 뒤에 또 다른 병원에서 불편해서 재수술을 받으셨고 그리고 다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재수술을 3번째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병원들마다 가셔서 계속 환자분이 본인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시고 그 불편함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다초점 렌즈가 있다라고 또 속아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맨 처음 넣었던 렌즈가 결국은 제일 좋았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시고 맨 처음 썼던 렌즈로 다시 저희 병원에 수술을 받으셨죠. 굉장히 특이했었던 경우인데 맨 처음 백내장 수술을 받았었던 렌즈 도수가 그 당시에 가장 좋았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수를 저희가 데이터를 떼서 도수와 같은 도수의 렌즈를 집어 넣어 드렸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미 첫 수술 받을 때랑은 다르게 수술을 3번이나 더 받으셨던 눈이기 때문에 각막 모양도 약간 변했었고 렌즈가 자리 잡는 위치도 약간 변해 있었던 상황이라서 실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는 약간 근시가 많이 남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당연히 다초점 렌즈를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했으나 약간의 근시와 난시가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시가 마이너스 한 0.5에서 7호디옵터 사이 그리고 난시가 0.5디옵터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까지 좀 기다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는 마이너스 0.5디옵터에 난시가 0.25디옵터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었고 이 정도 도수 오차는 수술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이기는 하는데 환자분은 조금 더 근시를 줄여서 원거리 시력이 잘 나오기를 원하셨었던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5번째 수술을 해서 렌즈를 교체를 해서 맞춰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수술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눈 안에 조직의 손상의 가능성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렌즈를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눈에 데미지를 주는 시력교정술로 도수를 맞춰보는 거를 권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력교정술을 해서 근시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더니 근시는 완전히 0까지 줄어들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난시는 0.25디옵터 또 0에 가까운 정도로 수렴이 돼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렌즈를 교체를 하는 게 아무래도 눈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각막을 깎아서 도수를 맞춰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도수 오차를 저희가 교정을 해주었던 케이스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렌즈를 교체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교적 수술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지만요. 결과가 바로 효과적으로 교정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각막을 깎지 않기 때문에 각막을 깎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시력의 질저하나 빗번짐에 대한 우려도 없다라는 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점은 첫 수술을 받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고 나서는 하는 과정에서 눈에 추가적인 손상이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첫 수술을 받으시고 시간이 좀 지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렌즈 교체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각막을 깎아서 수술을 하는 방법은 렌즈를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수술량을 갈 가능성이 없는 거고, 렌즈 교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단점이 수술한 직후에는 또 오히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각막을 깎아서 모양을 맞춰주는 수술인데,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각막을 절개를 넣고 각막의 모양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까지 각막의 두께가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하고 있고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각막을 깎아서 도수 교정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계속 각막 모양이 더 변해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결과랑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을 받으시고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각막의 모양이 변화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게 각막을 깎아서 맞춰주는 방법이거든요. 라식 같은 걸로 교정술을 하게 될 때는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가능하고, 렌즈를 교체하는 수술로 재수술을 고민을 하실 때는 수술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오셔야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오차가 생겼을 때는 오늘 설명해드린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차가 생겼다고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혹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런 도수 오차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되거나 돋보기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재수술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재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